후기 27,810개 중 스마트 스토어는 후기를 보통 5명당 하나 남긴다고 하면 곱하기 5를 하면 139,050개를 판매를 한 거고요. 한 개당 단가가 한 15,000원 정도 되지만 후기 하나당 남기는 사람이 하나만 사는 건 아니니까 보통 하나에서 2개, 3개 사니까 한 명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보면 곱하기 2만원은 총 매출이 27억 8,10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마진을 한 15% 정도 남겼다고 보면 곱하기 0.15는 이 상품을 팔아서 4억 1,715만원 정도 수익을 남긴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쇼핑몰 사업으로 3년 동안 서울 및 전국에 부동산 자산 500억 원을 만들었으며 수백억 매출 회사의 대표 및 이사로 활동하던 중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늘어서 왜 저렇게 반응이 좋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소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닌가. 늘 고민하고 자기도 소싱을 잘하면 마케팅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품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파는 상품 중에 후기가 거의 27,800개가 넘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품 소싱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 간단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상품 소싱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대표님들은 저한테 마케팅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 대표님한테 마케팅 하기 전에 대표님의 상품을 먼저 보라고, 그 상품이 과연 팔릴 만한 제품인지, 왜 저한테 이렇게 와서 뭐 대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 대해서 왜 알려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시간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표님들의 상품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식당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맛집에 갔어요. 제가 이 맛집을 가면 식당이 되게 멀리 있고 저런 곳에 어떻게 찾아가나. 근데 맛집은 어떻게든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맛집이 광고를 많이 하느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쇼핑몰은 식당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은 식당의 음식인 것처럼 여러분의 쇼핑몰의 상품은 여러분의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맛인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맛이 좋으면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근데 맛이 없으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뭐 후기를 어떻게 쌓고 리뷰를 어떻게 쌓아도 결국은 판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이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쇼핑몰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케팅을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뭐 강의료를 낸다거나 유튜브를 다 본다거나 어떤 문서를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 저한테 광고를 어떻게 하냐, 광고를 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안 한다고 말은 못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쇼핑몰을 하고 어떤 상품을 가져왔는데 뭐 식당을 차리면 기본적인 광고는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지도 등록을 하고 처음에 이제 신규 식당 오픈했으니까 막 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걸 하고 그리고 내 식당이 지금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맛있으니까 네이버 리뷰에 이 영수증 가져가서 글 좀 써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지인들한테 내게 맛있냐 그리고 내 상품을 한번 구매해보고 써보고 이 제품이 좋냐 라는 거를 일단 물어보시고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이제 광고를 초기에만 조금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광고를 끄시면 됩니다. 왜냐면 광고를 계속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광고를 해서 팔 필요가 없죠.
제가 어제 올려드린 도시락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제품을 가져와서 사실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처음에 광고를 했지만 지금은 광고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가져오는데 처음부터 10,000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통 2,000개씩 가져오는데 2,000개가 일주일 만에 다 나가는데 이 자금이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안 해도 2,000개가 금방 나가는데 굳이 내가 쿠팡에 돈을 줘가면서 광고를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만 광고를 했고 지금은 광고를 진행을 안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안 하면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후기가 한 28,000개 넘어가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품을 소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을 하고 쭉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번 이런 걸 보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기가 28,000개라는 거는 웬만한 건물주 월세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오면 뭐 10%만 남아도 5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거의 3년 동안 매월 그런 식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잘 골라도 웬만한 건물주 부럽지 않고요. 평생 저는 이거를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자손 대대로 우리 애들까지도 물려주려고 그래요. 매월 500만 원씩 나오는 상품을 왜 이거를 남을 주냐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고르는 소싱과 노하우와 상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상품이 나마 팬티라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에서 나마 팬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이지 홈쇼핑이 저희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고 뭐 저희 가족들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상품도 보면 리뷰가 한 뭐 13,066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리한 저희 쇼핑몰 제가 일부러 제 거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로그인해서 일부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제 쇼핑몰은 뭉치면 싸다고요. 여기 뭉치면 싸다에서 이렇게 베스트를 보시면 이 베스트 상품이 14,744개. 제가 제 거보다 저희 관련된 회사 거를 더 키워줍니다. 왜냐면 같은 키워드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사실 이제 좀 건강도 안 좋고 또 이제 애가 이제 다자녀다 보니까 좀 육아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려고 이제 저보다 더 열정적인 그런 사업 하시는 분에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은 키워드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같이 제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개를 합치면 14,744개 더하기 13,066개는 27,810개 후기 27,810개 중 스마트 스토어는 후기를 보통 5명당 하나 남긴다고 하면 곱하기 5를 하면 139,050개를 판매를 한 거고요. 한 개당 단가가 한 15,000원 정도 되지만 후기 하나당 남기는 사람이 하나만 사는 건 아니니까 보통 하나에서 2개, 3개 사니까 한 명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보면 곱하기 2만원은 총 매출이 27억 8,10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마진을 한 15% 정도 남겼다고 보면 곱하기 0.15는 이 상품을 팔아서 4억 1,715만원 정도 수익을 남긴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기가 뭐 사라져요. 이게 뭐 기간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3년인가 아니면 2년인가 1년인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 검색량이 충분한 키워드를 상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마 팬티를 하셨는데 아이템 스카우트 가셔서 나마 팬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한 달에 검색 조회수가
7870회입니다. 그러면 이 남아 팬티라는 것만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비슷한 거, 뭐 예를 들어 남아 사각 팬티, 그죠? 그리고 남아 드로즈, 그리고 남아 뭐 속옷, 뭐 남아 팬티, 초등학생 팬티,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이 키워드에 대해서 보통 한 3만에서 4만 정도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내가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매출이 일어나고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쇼핑 키워드로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템 스카우트에 쇼핑 키워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 키워드가 맞는가를 어떻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남아 팬티라고 치시면 처음에 이렇게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파워링크 다음에 남아 팬티,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 쇼핑이 나온다면 이 키워드는 쇼핑 키워드구나. 그래서 이 키워드를 위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핑 키워드부터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즌이 없는 상품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남아 팬티를 하게 됐냐면 남아 팬티는 속에다 입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없어요. 지금 가을에도 사고 또 겨울에도 사고 봄에도 삽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 또 사고 계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뭐 1000개를 갖다 놓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리냐 늦게 팔리냐의 문제지 재고에 대한 염려는 없기 때문에 시즌이 없는 상품 키워드로 고르시고 상품을 소싱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이 있는 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의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것도 이제 쇼핑 키워드죠. 보면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뭐 폴로 티셔츠라든가 뭐 이런 옷들이 나오는데 가을 제품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제품이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미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0개를 발주했더라도 한 100개 정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고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봄에 또 팔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봄에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요번에 뭐 주황색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봄에도 뭐 그냥 얇은 거니까 봄에도 팔리지 않겠어? 아닙니다. 색감이 다르고 이게 안 팔려요. 결국엔 가을에 팔리는 거는 내년 가을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 상품도 하다 안 팔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리오더해서 1년을 기다려서 다시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을 다시 팔기까지 일단 보관비도 들었고요. 그리고 상품을 주면 뭐 곰팡이도 생기기도 하고 제품에 일단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즌이 없는 상품으로 아이템을 고르시는 게 재고 소진도 그렇고 수익률도 좋고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구매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셔라. 제가 여기를 보면 아까도 봤는데 여기 재구매라고 적혀 있잖아요. 두 번째 구매예요. 여러분이 광고비를 결국은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구매가 있는 상품은 이미 사신 분들이 만족을 하시면 또 삽니다. 그래서 이런 속옷류라든가 남아 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구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성장하면 또 재구매를 하고 성장을 안 하더라도 A라는 상품을 샀는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이 쇼핑몰에서 또 이제 B라는 상품을 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가 남아 팬티를 뭐 5장만 늘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가격이 이게 비싸지 않는다면 이 제품에서 다른 디자인을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구매가 있는 상품을 고르시라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아 팬티 같은 경우는 베이직 드로즈라는 거를 일단은 제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이 제품이 가장 잘 나가기도 하고 이 제품으로 일단 사람들이 만족을 하시면 꼭 이 두 번째 이 컬러풀 드로즈를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이 고객이 들어와도 이 고객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왕구를 제가 많이 팔고 있는데 왕구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면 안 사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낚시 장난감을 사면
이런 낚시 장난감을 샀는데 내가 만족을 한다. 그럼 이걸 또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얘가 요번에 낚시 장난감을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장난감을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광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광고비가 들어가면 결국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구나 재구매가 없는 상품보다 이제 재구매가 있는 상품.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 더 한다면 먹을 거 위주로 이제 생각 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한 걸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남아 팬티를 팔면서도 지금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 잘 나갔어요. 후기도 뭐 714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팔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장에서 안 판다고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이 하루에 뭐 10개 20개씩 계속 나갔는데 공장에서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 생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 생산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공장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품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상품을 선택하실 때도 이제 중국의 이제 공장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공장에 대한 규모도 보시고, 왜냐면 한 상품으로 여러분 오래 가실 거잖아요. 3년, 4년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한 컨디션도 그 구매 대행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수입을 직접 할 때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 규모가 어떠냐, 계속 생산이 가능하냐. 그러면 혹시 공장이 문을 닫더라도 다른 공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느냐, 이런 걸 하시는 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내가 마케팅하고 후기 다 쌓아놓고 다 해놨는데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새로 뭐 공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디자인 주고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넣는 순간 일단 초도발주가 5,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묶이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가져왔던 그 상품하고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는 후기 상세 페이지에 내 상품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적어놔서 팔았는데 그게 고객의 이제 클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상품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인증은 인증받은 정상적인 제품인데, 그러니까 새로 이제 OEM 생산해서 만든 제품은 인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KC 인증 걸리면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아동용품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그 공장이 생산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이 상품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스테디하게 하는 상품을 팔려면 이렇게 공장이 튼실한지를 보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을 보고, 스테디한 상품,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6번째, 광고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광고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광고를 하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 검색도 할 수도 있고, 뭐 기본적인 광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규 상품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인 광고를 하셔야 돼요. 대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쌓였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를 줄이시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제품이 딸리면. 하지만 이 1등이라는 거, 네이버에서 3만 조회가 나오는 거를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광고가 뭐 무한정 계속 해야 되냐? 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만 비용을 좀 적게. 그러면 네이버 쇼핑 광고에서 이제 전환율을 보잖아요. 내가 10,000원으로 광고해서 한 개당 5,000원, 남는 것 2개를 팔았다면 만은 남는 것이고, 광고비 10,000원과 내가 판매한 수익금 10,000원과 쌤쌤이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광고를 하고 나서 전체 판매된 상품 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광고를 했지만 지금 내가 10개를 나간다. 그러면 10,000원을 광고를 썼지만 10개가 팔렸기 때문에 5,000원에 10개면 50,000원을 버신 거잖아요. 결국은 40,000원을 오늘 번 거예요. 광고비를 빼고. 저 같으면 이걸 광고비를 점차 늘립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30,000원, 50,000원을 늘리면 이게 네이버나 쿠팡에서 계속 랭킹이 올라가요. 랭킹이 올라가면서
4페이지에 있는 게 3페이지로 오고 3페이지가 이제 1페이지로 오고 그러면서 5개가 만원일 때 5개가 만원일 때 10개가 3만원일 때 30개가 되고요 5만원일 때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5만원 팔아서 100개 그럼 50만원 번 거잖아요. 50만원 매출해서 45만원을 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랭킹이 유지됨으로써 50개가 팔린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으려면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 순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줄이셔도 돼요. 광고를 줄이시면서 이제 랭킹 유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광고에 대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 나오는 광고 전환율만 보지 마시고 만원 광고에서 1,000원밖에 안 남는다 치더라도 만원을 팔아서 이 쇼핑몰 전체 내에서 몇 개가 나갔느냐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광고한 거보다 오는 수익이 더 크면 이거는 무조건 계속 keep going 하셔야 돼요. 광고를 계속 하셔서 그 순위가 유지돼서 이제 상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렇게 스테디하게 나가고 또 후기가 계속 쌓이면서 2등하고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는 겁니다. 최고가 되면 마진도 많이 남고 상품에 대한 고민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관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keep going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광고를 해도 안 팔리는 건 그런 건 버리셔야죠. 저도 어느 정도 했는데도 아예 전환이 없고 이런 건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 상품은 내게 아니다. 기부하시거나 다른 물건 나갈 때 같이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상품을 찾으세요. 어차피 상품 하나 찾으시면 하루에 100만 원씩 남습니다. 100만 원 남아서 한 달에 3천만 원 버셔야지. 그런 거 하루에 5개 광고했는데 주문이 안 나가는 거 매일 랭킹 체크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5개가 나가나 50개가 나가나 드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나가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게 나가는 거를 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째인가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지 매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많이 1등을 했다가 지금은 밀린 제품이 있어요. 마카펜을 치시면 지금 1등, 2등 제품들이 나와요. 이게 상품이 잘 나가는 상품인데 이 계절도 없고 좋잖아요. 마카펜이 후기가 7,487개 이제 잘 나가잖아요. 제품 리뷰도 좋고 한데 지금은 수량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리오더하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마카펜으로 검색하시면 제게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밀린 겁니다. 제가 원래 제일 저렴했어요. 제가 저렴했고 마진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도 써야 되고 이제 이 상품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직원이 그때 막 40-50명 됐기 때문에 이 마카펜 하나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원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계속 다른 상품을 소싱을 했습니다. 물론 매출도 계속 올라갔죠. 근데 저만 이게 파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제 상품을 보기 때문에 저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순위 랭킹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가격 경쟁이 밀리는지 매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제품만 팔아도 100만 원씩을 버는데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상품 수를 줄이고 잘 나가는 것만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줄이고 가능하면 또 월세가 아니라 내 건물에서 오래오래 가시면 취업하셔서 그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의 상품 하나만 찾아서 뭐 남들은 대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대박인 상품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주는 상품을 찾아서 그것만 관리하시고 꾸준히 오래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도 하시고 슬림화 하시고 수익이 최대한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시고 평생 그리고 자식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도 순위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이걸 쓰는 방법인데 저는 지인들한테 내 상품을 좀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살 때 한 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0개 많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쇼핑몰도 수수료로 돈을 버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와야
그 상품을 띄워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누가 이제 단체 주문이라고, 단체 주문 실제로 나옵니다. 단체 주문을 100만원어치 사면 내 랭킹이 쭉 올라가요. 뭐 1개, 2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만원 한 번 하면 내게 5등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인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택배도 보내야 됩니다. 직접 배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떨어진 랭킹을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내가 뭐 네이버나 쿠팡에 뭐 3%, 10% 수수료 준다 생각하면 그걸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상품 소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드리면, 후기가 2만 8천 개를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런 상품을 소싱하는 노하우는, 일단 검색량이 1만회 이상인 상품으로 일단 소싱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시즌이 없고 매년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소싱을 하고, 또 재구매가 있는 상품, 그리고 계속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고르시고, 그리고 광고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지 매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순위가 떨어지면 반드시 지인 찬스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상품을 하기보단 하나의 상품을 찾아서 오래 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에 매일 100만원씩 수익이 나오는 제품 하나만 발견하시고, 그 다음부터 욕심을 버리시고 그것만 계속 몇 년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뭐 2천, 3천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직원도 쓰지 마시고요. 뭐 한 아들이나 아니면 뭐 와이프나 아니면 뭐 친척 좀 데려와서 두세 명이서 쭉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다가, 보통 그렇게 하다가 1년 이상 가면 자기 건물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건물, 그러면 그 자기 건물에서 일을 하다가 뭐 내가 10억이었던 땅이 20억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 쇼핑몰이 누군가 치고 들어와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면 밀리잖아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10억 주고 산 땅이 20억, 30억이 돼서 그냥 엑시트하고 편안하게 쉬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상품 소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마케팅에 대한 것도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주변에서도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상품을 좀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